미국 명문대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72세. 한국인 할머니가 거만한 철학 교수를 공개 논쟁에서 완전히 박살냈다는 이야기. 모두가 무시하던 청소부 할머니의 정체는 사실 천재 철학자였습니다. 청소부 따위라고 무시하던 교수는 결국 자신이 경멸하던 그 할머니에게 철학 논쟁에서 완패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분필 한 자루로 시작된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극,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새벽 3시, 하버필드 대학의 철학과 건물은 고요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빗자루를 든 작은 실루엣이 보였죠. 정순자 할머니는 이어폰을 꽂은 채 랩 음악에 맞춰 빗자루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72이라곤 믿기지 않는 리듬감이었어요. 저기 마이크 좀 잡아봐. 난 청소를 하면서도 철학을 해, 헤이요. 순자 할머니는 자신만의 랩을 부르며 빗자루를 마이크처럼 들었다 놨다 하며 춤을 추듯 청소를 했습니다. 누구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그 순간 철학과 조교가 야근을 마치고 나오다 이 광경을 목격했죠. 조교는 입을 틀어막고 웃음을 참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강의실로 들어갔어요. 칠판에는 전날 수업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존재론적 이원론과 실존주의의 접점이라는 제목 아래 어려운 철학 용어들이 가득했죠. 이건 아닌데. 순자 할머니는 칠판을 쓱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분필 한 조각을 꺼내 조심스럽게 칠판 구석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라틴어로 된 짧은 문장과 함께 복잡한 논리식 하나였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빗자루를 들고 강의실을 나섰죠. 내일 맥클린 교수 얼굴이 어떨지 궁금하네. 이 할미가 또 장난을 쳤구먼. 순자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다음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철학 강의 내용을 조금씩 교정해 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하지만 아직 누구도 이 신비한 칠판 첨삭자가 누군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처드 맥클린 교수는 여느 때와 같이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58세의 그는 하버필드 대학 철학과의 스타 교수였죠. 학생들은 그의 날카로운 비판과 냉소적인 유머를 두려워하면서도 동경했어요. 자, 어제 우리가 실존주의와 이원론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었죠. 오늘은 맥클린 교수의 말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칠판 구석에 적힌 낯선 필체를 발견한 거죠. 이게 뭡니까? 누가 내 칠판에 낙서를 한 겁니까?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맥클린 교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건 낙서가 아니라 당신 논리의 허점을 지적한 거예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교수님, 저것 보세요. 하이데거의 인용문인데 원문과 번역이 틀렸대요. 옆에 적힌 논리식은 교수님이 어제 설명한 이원론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 맥클린 교수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는 칠판으로 다가가 문제의 글을 살펴봤어요. 모두의 예상과 달리 그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어설픈 반박이라니. 청소부가 철학책 한 권 훑어봤나 본데 이건 완전히 틀렸군요. 맥클린 교수는 신나게 반박을 시작했지만 곧 자신의 논리에 허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화제를 급히 돌렸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순자 할머니가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기 위해서였죠. 맥클린 교수는 그녀를 향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오, 청소부 아주머니. 혹시 철학에 관심 있으세요? 여기 칠판에 낙서한 사람 못 보셨나요?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쓰레기통을 비웠어요. 그 순간 그녀가 든 쓰레기 봉투에서 분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아, 그건 당신 것인가 보군요. 바닥에 떨어진 거 그냥 두세요. 그런 건 당신 인생처럼 바닥에 있는 게 어울리니까요. 맥클린 교수의 독설에 교실은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숙여 분필을 주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교수 양반, 분필로도 사람을 찌를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구먼. 어느 날 저녁 학생 도서관의 구석진 자리. 공군색 후드티를 입은 한 여학생이 책상에 엎드려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청소 카트를 밀며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발견했죠. 왜 이렇게 울고 있소? 순자 할머니는 걸레질을 멈추고 여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여학생은 고개를 들어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보였어요. 할머니, 저 철학과 수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맥클린 교수님이 제 발표를 완전히 망쳤다고 모두 앞에서 바보 취급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여학생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여학생에게 건넸죠. 그 교수는 원래 그렇다네. 자기 똑똑한 거 자랑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진짜 가르친다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지. 여학생은 놀란 눈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맥클린 교수님을 아세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는 건 아니지만 매일 밤 강의실 청소하면서 그 양반 수업, 칠판을 보면 뭐 하는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지. 그런데 그 발표 자료 좀 볼 수 있을까? 여학생은 의아해하면서도 노트북을 할머니 쪽으로 돌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안경을 꺼내 쓰고 화면을 유심히 살펴봤죠. 여기서 문제는 네 논리가 약한 게 아니라 맥클린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안 했다는 거야.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순자 할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명쾌하게 여학생의 논문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여학생은 할머니의 지식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할머니, 혹시 철학 전공하셨어요? 그 질문에 순자 할머니의 눈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녀는 오랜 침묵 끝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오래전 이야기야. 순자 할머니의 젊은 시절, 서울대학교 철학과 24세 정순자는 당대 최초의 여성 철학 박사 후보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논문 동양 철학과 서구 실존주의의 조화는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장학금까지 제안받았죠. 난 그때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어. 순자 할머니는 도서관에서 여학생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여학생 미셸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죠. 그런데 미국에 와서 박사과정 중에 남편이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 당시 우리 딸 하나가 6살이었지.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거예요? 미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딸을 돌봐야 했으니까. 하기는 포기하고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지. 처음엔 임시직으로 생각했는데 순자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벌써 40년 전 이야기구먼. 이제는 내 딸이 아니라 손녀가 이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어. 미셸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왜 아무도 할머니가 철학자였단 걸 모르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어요. 누가 청소부 할머니를 철학자로 볼 테냐? 그냥 내가 조용히 지내는 게 편했어. 딸이 의대 나와서 잘 살고 있으니 그걸로 충분했지. 미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근데요, 할머니.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칠판에 철학 교정을 해주는 미스터리 철학자 소문 들어보셨어요? 혹시? 순자 할머니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어요. 쉿, 그건 비밀이야. 그냥 늙은이의 소소한 재미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구먼. 미셸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이대로 계시면 안 돼요. 할머니 같은 분이 청소부로만 일하시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상관없어. 그동안 조용히 지내는 게 편했으니까. 하지만 미셸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하버필드 대학은 전례 없는 소동에 휩싸였습니다. 미스터리 철학자의 정체에 관한 소문이 캠퍼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죠. 학생들은 칠판에 질문을 남기기 시작했고 다음 날이면 놀랍도록 명쾌한 답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셸과 그녀의 친구들은 정순자 강의 요청서를 만들어 학생회에 제출했어요. 이미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서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농담입니까? 청소부에게 강의를 맡기자고요? 학과장 사무실에서 맥클린 교수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리처드, 진정해요. 우리도 이 상황이 놀랍긴 하지만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학과장 페이지 박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고려하고 계신 겁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맥클린 교수가 책상을 내리쳤어요. 그때 문 뒤에서 미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보다 더 잘 가르치는데요? 미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서 있었어요. 우리는 정순자 할머니께 배우고 싶어요. 최소한 특강이라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페이지 학과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죠. 좋아요. 공정한 방법으로 해결합시다. 공개 철학 배틀을 열겠어요. 맥클린 교수와 정순자 씨의 공개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판단하게 하죠. 맥클린 교수는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왜 청소부와 토론을 해야 합니까? 페이지 학과장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만약 그녀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지하다면 이길 것이 뻔하잖아요. 아니면 혹시 질까봐 두려운 건가요? 그 말에 맥클린 교수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그 배틀이 언제죠? 학과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대강당에서요. 전교생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버필드 대학 대강당은 사상 최대의 인파로 붐볐습니다. 철학 배틀이라는 전례 없는 이벤트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진과 심지어 타 대학에서도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죠. 언론사들까지 취재를 나왔습니다. 맥클린 교수는 무대 한쪽에 서서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는 최고급 슈트를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무대는 아직 비어 있었죠. 정순자 씨가 오시지 않은 것 같군요. 아마도 현실을 직시하고 도망간 모양입니다. 맥클린 교수가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리고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청소부 복장을 한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빗자루 대신 분필 한 자루를 들고 있었죠. 관중석에서 미셸과 친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순자 씨,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지 학과장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오늘의 주제는 실존주의와 현대사회의 소외입니다. 맥클린 교수님이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맥클린 교수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20분간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의 말은 어려운 철학 용어로 가득했고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를 자유자재로 인용했죠. 청중들은 반은 감탄하고 반은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순자 할머니의 차례가 왔어요. 그녀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와 분필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거창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저 평범한 청소부의 눈으로 본 철학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순자 할머니는 놀랍도록 맑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맥클린 교수님께서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언급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 교수님은 원문의 의미를 조금 왜곡하신 것 같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칠판에 독일어 원문을 적고 해석의 차이를 설명했어요. 그녀는 분필 하나로 복잡한 철학 이론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사르트르의 구체적 관계에 대한 교수님의 해석은 사실 후기 저작에서 사르트르 본인이 번복한 내용이십니다. 순자 할머니는 계속해서 맥클린 교수의 논점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갔어요. 그녀의 설명은 깊이가 있으면서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경청했죠. 맥클린 교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순자 할머니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강당의 분위기는 뜨거워졌습니다. 학생들은 그녀의 명쾌한 설명에 감탄하며 연신 필기를 했고 교수들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자 할머니는 칠판에 마지막 논리식을 적었습니다. 실존주의의 핵심은 결국 선택과 책임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이 누구인지 선택합니다. 청소부로서, 교수로서, 혹은 학생으로서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죠. 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강당은 한동안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뒷자리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내 전체 강당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맥클린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을 시도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건 너무 단순화시킨 해석입니다.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이해는 그렇게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교수님, 철학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철학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시장에서 일반 시민들과 대화했죠. 맥클린 교수는 점점 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권위에 호소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나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소. 당신은 그저 청소부일 뿐이잖아.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청소부 따위에게 논리로 졌다는 거겠네요? 강당은 다시 한번 정적에 빠졌다가 이내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맥클린 교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무대에서 내려갔어요. 페이지 학과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토론을 목격했습니다. 정순자 씨, 혹시 우리 학교에서 특별 강의를 맡아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순자 할머니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관중석에서 네, 라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달 후 하버필드 대학 철학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의 분필 철학 특강은 최고의 인기 수업이 되었죠. 처음에는 특별 초빙 강사로 시작했지만 곧 명예 철학 교수 직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첫 정식 강의 날 대형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앞줄에는 특별한 손님이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순자 할머니의 손녀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학기부터 하버필드 대학 신입생이 되었죠. 우리 손녀, 이제 할머니 강의를 들으러 왔구나. 순자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 복장이 아닌 단정한 교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손에는 분필 한 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철학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순자 할머니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철학은 칠판으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바닥에서, 삶에서, 그리고 분필 한 자루로도 배울 수 있지요. 그녀는 분필을 들어 칠판의 존재의 의미라고 적었습니다. 강의실 뒤편에서는 맥클린 교수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는 한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오늘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점차 경청하는 자세로 바뀌어 갔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떠난 후 맥클린 교수는 천천히 강단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정 교수님, 맥클린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어요. 아, 맥클린 교수님. 오늘 강의에 오셨군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맥클린 교수는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제 오만함과 무례함에 대해서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하니까요. 맥클린 교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독일에서 가져온 특별한 분필 세트입니다. 앞으로 교수님의 분필 철학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감동한 표정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서 하얀 분필 한 자루를 꺼내 맥클린 교수에게 건넸죠. 이 분필로 다음 주에 공동 강의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동서양 철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요. 맥클린 교수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강의실 문이 살짝 열리고 소연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점심 같이 먹으러 가요. 순자 할머니는 손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맥클린 교수님도 함께 하시겠어요? 제 딸과 손녀가 캠퍼스 근처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맥클린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입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 순자 할머니는 캠퍼스의 봄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분필 한 자루가 들려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단순한 분필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분필이었죠. 뒤에서 학생들이 정 교수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돌아서며 밝게 웃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육자가 있단다. 지식만 가르치는 사람과 지혜를 나누는 사람. 그녀는 손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도 언젠가 깨닫게 될 거야. 인생의 진짜 교실은 칠판 앞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라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배우는 학생이라는 사실이지.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빠르게 대학 울타리를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분필 철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의 강연은 온라인으로도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이제 그녀는 72살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적다. 이 말은 순자 할머니의 강의실 칠판에 항상 적혀 있는 문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언제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인생은 결코 늦지 않았다. 분필 한 자루면 충분하다.